연초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내가 세웠던 계획을 잘 지켰는지 S, A, B, C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.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신입사원이 딱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올해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할 거야?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? 오늘 할 얘기는 코딩 개발 얘기가 아니라 회사 생활 얘기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 생활 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풀 썰은 이제 제가 신입사원 때 인사평가를 A 받은 썰이 있거든요.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대기업은 일단 KPI라고 부르는 곳이 많을 거예요. 연초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내가 세웠던 계획을 잘 지켰는지 개인이 측정하고 팀장이 측정하고 이제 회사에서 측정을 해서 자기가 세운 목표 대비 높게 했으면은 뭐 잘한 거고 못했으면은 뭐 못한 거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S, A, B, C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. B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B풀, B, B0가 있었어요. 그래서 대부분이 B 플러스 아니면 B였고 만약에 팀원 중에 A가 있다. 그러면 이제 B0가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S가 한 명이 있다? 한 명은 C여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인사평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입사 동기들이 처음 들어갈 때는 연봉이 똑같아요.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연봉이 틀리게 되거든요. 평가가 높으면은 연봉 인상률이 높고 평가가 낮으면은 상대적으로 연봉 인상률이 낮거든요. 추가적으로 이제 성과금을 받을 때 이 등급별로 성과금이 바뀌어요. 마지막으로 이제 진급을 할 때도 당연히 평가가 높게 받아야지 나중에 대리나 과장 진급할 때 좋겠죠?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신입사원이 딱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올해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할 거야?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? 당연히 못 세우죠. 왜냐하면은 뭐 다른 팀원들은 원래 하던 일이 있으니까 뭐 이걸 잘해야지 저걸 잘해야지라고 쓸 수 있지만 신입사원은 그걸 쓸 게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대부분 신입사원들은 뭐 업무를 분석을 잘한다 아니면은 뭐 개발을 시작한다 뭐 개발 환경을 다 이해한다 이 정도로 쓰거든요. 근데 그 정도로 쓰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거를 좋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대부분 신입 1, 2년 차는 그냥 평균을 깔아요. 근데 제가 어떻게 A를 받았냐면은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좋아했어요. 발표를 하는 거를. 되게 특이하죠?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뭐 대학교 조별과제 할 때나 뭐 어디를 가서 발표를 해야 돼. 근데 누구 하나 손 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.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. 그래서 발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되게 블루오션이거든요. 그 발표자는.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, 무조건.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무조건 발표할 기회가 있다? 발표는 무조건 제가 합니다. 이게 무조건 깔고 가요, 저는. 그래서 막 팀원들이 되게 좋아했어요. 좋아하는 팀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. 근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발표할 일이 엄청 많아요. 근데 역시나 그거를 손들고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. 가위바위보나 막 돌아가면서 한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발표를 엄청 못해요. 막 쭈뼛쭈뼛거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서 만약에 한 명이 발표를 겁나 잘해. PPT도 겁나 잘 만들어. 그래서 막 청중을 사로잡아. 그러면 당연히 눈에 띄겠죠?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됐는데, 전사적으로 이렇게 뭐, 스터디를 발표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. 다들 발표하기 싫어하니까 제가 딱 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. 겁나 PPT 막 쫙깔나게 만들고, 말 겁나 또랑또랑하게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팀장이 나한테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발표를 함으로써 제 이름이 이제 팔리는 거죠. 그럼 회사에서 이제 좀 유명해져요.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되게 많이 생겨요. 어떤 기회냐면은 신규 입사자들을 위한 코딩 테스트에서 코딩 문제를 내는 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. 아니면은 뭐 어디 대학원에 가서 특정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. 여러분이 대기업 뭐 SM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바뀌는 기능들 수정하고 운영하고 대충 하다가 집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자기가 원한다면은 기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에 인지도가 있으면 좀 더 기회가 많다 이거고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좋아하시면은 잘 된 거죠. 무조건 기회 되면 나가세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못 하신다? 그러면 지금부터 뭐 조별과제 하든 뭔가를 하든 무조건 손 들고 발표하세요. 그게 처음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부끄럽고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거든요.
하지만 발표자는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거란 말이죠. 그 발표하는 순간만큼은 그 발표자가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. 그 생각을 하면서 주눅 들지 말고 조금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점들 중에 하나가 신입사원 1년차 때 A를 받았다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습했냐면은 아예 PPT를 안 보고 발표하는 연습을 했어요. 어떤 거냐면은 막 조별 과제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 PPT 만드는 애가 보통은 따로 있어요. 그 친구가 PPT를 만든 거를 발표하기 전까지 안 봐요. 그리고 발표할 때 그 PPT 장표를 딱 처음 보고 눈으로 스캔한 다음에 그걸 즉흥적으로 발표하는 연습을 했거든요. 저도 이제 PPT 그때 처음 보면서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이다 하면서 되게 스릴 있게 발표를 하면서 연습을 했었는데,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내성이 생기고 스킬이 생겨가지고 발표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발표를 잘하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좋아지고,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회의를 리드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내 목소리가 더 이제 설득력 있게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지금 회사에 있다면은 뭔가 손들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무조건 손들고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해보세요. 그러면 아마 회사 생활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.